네, 안녕하세요. 차탄 선생님입니다. 저 하나오션의 인기가 옛날 같지 않죠. 그래서 아무래도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와 있을 때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오션 관련돼서 정말 기대를 많이 하셨는데 단기적으로 주가가 조정폭이 좀 강했어요. 우리가 단기적으로 이 구간에서 고점 대비 하락률을 계산했을 때 한 25% 정도 주가 하락이 나왔는데 많이 하락한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많이 하락한 것은 아닌데 단기적으로 기대감이 컸던 부분도 있고 밑에서부터 끌고 올라왔던 사람들이 그냥 익절하고 나가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제가 봤을 때는 많은 개인 투자자가 아직 들고 있지만 관심은 이때보다 좀 덜한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하나오션이 이대로 과연 끝날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계속 이 밑에 구간에서 추가 매수에 대한 타이밍 계속 잡아드렸고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올라갈 때는 좀 비중 축소, 내려갈 때는 비중 확대 이런 식으로 좀 일단 주식을 끌고 와야 되고 결과적으로 내가 이 주식을 한 번에 털어버린다라고 하면 다시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항상 이 주도주는 들고 가되 비중 조절을 하면서 들고 가야지 한 번에 물량을 다 덜어내거나 그런 식으로 가시면 안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하나오션이 썸네일 보시면 알겠지만 이 잠수함 관련된 이슈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 기사 하나 잠깐 보여드릴 건데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 하나오션 10만원 금방 돌파할 거니까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사를 보면요. 일단 우리가 24년도 12월 기사인데 하나오션과 에어로스페이스 수출형 잠수함용 연료전지 개발한다 이런 이슈가 간단하게 하나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보면 자, 하나오션 8조 잠수함 수주 노린다 라는 내용들이 있는데 요거 잠깐 기사 읽어보면서 주가가 어떻게 올라가는 원리인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하나오션이 폴란드 해군 현대화를 위한 잠수함 3척을 도입하는 사업인 8조 원 규모 오르카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현지에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하나오션은 25일에서 26일 이틀 동안 폴란드 그단스크와 그드니아에 위치한 레몬토바 조선소 및 나우타 조선소를 잇따라 방문해 함정 건조와 유지, 정비, 보수, MRO 사업 선종 다각화 친환경 기술 관련 협력 방안을 협의했다고 전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왜 높아요? 바로 폴란드가 왜 도대체 가능성이 높냐? 이미 현대 로템이 증명하고 있기 때문이요. 현대 로템에 전차가 들어가서 이미 활발하게 수주 활동이 일어나고 있고 활발하게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폴란드의 지형이 우리나라와 굉장히 유사해요. 이 산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전차나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데 현대로템이 그 부분들을 정확히 파고들어서 폴란드에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줬고 아무래도 이 잠수함 관련된 부분들도 같은 회사인 하나오션도 같은 회사라기보다 같은 나라의 하나오션도 충분히 또 이슈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자, 하나오션이 폴란드 현지 조선소를 방문한 목적은 오르카 프로젝트 수주는 물론 현지 기업들과의 협력으로 대한민국과 폴란드 간 상호 협력과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찾기 위해서다. 자, 제일 폴란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요? 이 현지 기업들과의 협력입니다. 왜냐하면 현대 로템도 그냥 전차를 만들어서 폴란드에 수출하는 게 아니에요. 폴란드에 거점을 만들어 놓고 폴란드에서 생산하면서 같이 정비에 대한 부분이나 유지 보수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전수합니다. 잠수함도 마찬가지겠죠. 이 조선소에 들어가서 인력을 뽑고 잠수함의 건조, 유지, 보수에 관한 부분들을 하나오션이 직접적으로 도와주긴 하겠지만 이러한 작업 환경이나 이런 것들 만들어주고 스스로 작업할 수 있게끔 뭐 하는 거예요? 요런 것과 기술까지 다 어느 정도는 인도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원천 기술은 아니더라도 유지 보수할 수 있는 기술력 정도는 이제 인도를 같이 해주는 겁니다. 그게 폴란드가 원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잠깐 보면 하나오션은 특수선 해외 영업 전략, 구매 생산 등 각 분야 17명의 직원으로 방문단을 구성했다. 폴란드 2개 조선소를 방문했고 레몬토바 조선소 방문에서는 일반 상성 등 선종 다각화, 친환경 기술 협력에 대해 협의했다. 나우타 조선소는 함정 신조 및 MRO 사업을 제안하고 협의를 진행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이제 방문했다라는 거고, 자, 제가 이 하나오션이 왜 도대체 잠수함 8조 크다면 크지만 엄청나게 하나오션의 큰 금액은 아니에요. 이미 수조 금액이 30조 이상 쌓여있기 때문에
물론 큰 금액이긴 하죠. 하지만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이미 LNG선의 매출 구조가 80%고요. 20%가 특수선입니다. 근데 여기서 잠수함에 대한 수주를 받게 되면 특수선에 대한 비중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럼 이 말은 즉슨 뭐냐면 이 국내 조선소에서 만들 수 있는 도크가 한정되어 있는 것을 폴란드까지 넓혀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들 수 있는 조선소 자체가 많아지는 거기 때문에 매출 성장성이 더욱더 커지는 거고, 비중이 적었던 특수선을 확대시키면서 하나오션이 한 번 더 주가가 레벨업 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 한번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오션은 폴란드 오르카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현지 기업들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요. 자, 나우타 조선소 역시 방산 전문 조선소로 오랜 군수 사업 경험과 함정 설계 역량을 바탕으로 폴란드 해군의 기존 함정을 다수 건조하고 유지하며 폴란드 내 군용 함정 MRO 시장 점유율 2위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핵심적인 부분을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잠수함 관련된 부분이 하나오션의 8조 수주를 받았다는 내용 이상을 뛰어넘는 어느 부분이에요? 바로 성장성에 대한 가치를 부여받을 수 있는 계약이 될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지스함 관련된 부분들도 곧 이슈가 나올 텐데 이 부분 또한 하나오션이 한 발자국 주가가 더 상승할 수 있는 탄력이 될 것이고요. 공매도 재개로 인해서 실망 매물이 출회됐지만 우리는 이것을 기회로 6만 5천 원 정도의 추가 매수를 진행을 했고, 이러한 부분들은 텔레그램 방에서도 전부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어제 주간, 어제 가격에서 주가가 급락을 했을 때 우리가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이 단기 저점 관련된 부분들을 제가 계속 저번주 수요일부터 65,000원 구간을 말씀을 드렸고요. 65,000원 구간에서 또 어제 매수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오션 지금부터 제가 봤을 때는 이택 구간부터 10만원 구간까지 또 금방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4월달 정도에. 왜냐면 항상 국내 증시가 4월이 좀 안 좋거든요. 근데 아마 방산이랑 조선은 1분기에 실적이 좀 잘 나올 거라고 예상이 돼요. 매출과 영업이익 관련된 부분이. 그러면은 이러한 영업이익과 매출 성장에 대한 부분이 사실 지금 경기 침체로 되게 대기업들이 안 좋은 상황에서 아마 좀 부각을 받으면서 또 실적 관련된 부분으로 올라가면서 수주에 대한 탄력까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참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또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하나오션이 시가총액이 20조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하나오션이 15만원 구간을 간다라고 했을 때 시가총액은 44조, 45조 정도가 될 거로 예상이 되고요. 하나오션이 20만원을 간다고 하면 시가총액은 60조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하나오션이 60조의 시가총액을 걷게 됐을 때 1년에 영업이익이 3조 나온다라고 하면 퍼가 20배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좀 높은 퍼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간 제가 봤을 때 저는 3, 4년 후에 실적까지 주가에 땡겨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하나오션이 지금 연간 컨센으로 봤을 때 2027년에 1조 2천억이에요. 1조 2천억. 그러면은 사실상 지금의 시가총액이 제가 3년, 4년 땡겨올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3년을 땡겨왔을 때 현재 적정 시가총액이 24조 정도인데 요건 지금 다른 수주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반영이 안 돼 있는 부분이에요. 앞으로 이 미국과 폴란드 등등 다른 나라들의 수주까지 더해진다라고 하면 이 영업이익 자체가 굉장히 올라올 수가 있겠죠. 그럼 영업이익이 이게 2조까지만 올라와 준다라고 하더라도 이 3, 4년 뒤에 밸류에이션을 받고 성장률 20%, 퍼 20 정도를 받는다라고. 퍼가 원래 20까지 안 가요. 안 가는데 미리 땡겨 받는 거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가총액 40조 이상을 좀 바라볼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또 집중을 해야 되는 건 이게 한 번에 가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한 번에. 또 가다가 이런 조정이 또 나옵니다. 주식이 가는 길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상승 조정, 상승 조정이 나오면서 올라가겠죠. 그럼 이번에 우리가 추가 매수를 진행했고 주가가 올라갔을 때 한 번 더 이러한 구간이 나왔을 때 주가가 더 갈 것 같고 더 많이 올라갈 것 같은 차트가 나오면, 그죠? 여기서 사람이 욕심이 안 날 수가 없어요. 여기서 팔기 싫어요. 더 갈 것 같거든. 근데 이럴 때 우리가 분할 매도 그래도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흐름들이 밑에 구간에서 상승 조정 거치면서 한 번 더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럼 요때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요렇게 분할 익절로 대응을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제가 또 타이밍 잡아 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현 구간에서 같이 대응하실 분들 있다라고 하면 제가 위쪽에 번호 하나 남겨 놓겠습니다. 몇 번이요? 010-9201-6329 이쪽으로 오션이라고 남겨주시면 여러분들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제가 도와드릴 거고요. 현 구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버티는 겁니다. 사실 사이클이 지금 이제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사이클이 한번 시작되면 조선 같은 경우는 1년은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25년도까지 이상 26년도 초반까지는 조선에 대한 사이클이 계속 이어질 것 같다. 그렇다라고 해서 실적이 꺾인다라는 게 아니에요. 실적은 올라가다가 유지가 되거나 약간의 우상향이 되겠지만 핵심은 뭐냐면 주가는 미리 선반영 받고 빠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에 하나오션이 가지고 있는 영업이익을 주가가 선반영 받는다. 우린 선반영 받는 구간의 고점의 구간에서 매도를 해야겠죠. 이 구간이 25년도 말, 26년도 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고, 이 부분들에 있어서 매도에 대한 타이밍을 같이 잡아갈 건데요. 현 구간에서 텔레그램 방에 인원이 한 4,000명 정도 들어와 계시는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뭐 이 종목 좋다 저 종목 좋다 말씀은 드릴 수 있지만 강요를 드리진 않아요. 이거 무조건 사야 된다 이런 말씀은 안 드리고, 제가 보는 관점도 여러분들한테 강요하는 것이 아닌, 우리가 단기적으로 어떻게 시장을 보고 시장을 분석을 해야 되는지, 이 조선주는 어떤 것이 중요한지 이러한 부분들 체크하자라는 거예요. 증시가 약세일 때는 조선과 방산이 강세고, 현재 흐름상 그 증시가 강세일 때는 조선과 방산이 약세다. 돈들의 시속 게임을 잘 파악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올 단기적으로 증시가 많이 올랐을 때도 마찬가지. 현재 탄핵 선고일이 잡히면서 탄핵이 되던 안 되던 불확실성이 증시에서 사라졌다라는 판단으로 올리는 걸로 보인다. 이러한 간단한 코멘트들로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들 체크 한번 해보시고, 입장 방법은 010-9201-6329로 오션이라고 남겨주시면 입장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제가 추가적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자, 지금 조선 많이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방산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죠? 전체적인 그림에서. 자, 어떻게 보면은 조선, 이 군함 부분은 아니지만 군함이라고 치면 군함과 뭐 잠수함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방산 전차 관련된 부분들. 자, 근데 사실 이게 바다, 땅 전부 다 어떻게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우리가 보는 게 이 하늘이 많이 올라가질 않았습니다. 이거 무슨 말이요? 항공 쪽이죠. 전투기 쪽. 제가 뒤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결과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한국항공우주라는 종목으로 귀결된다라는 거거든요. 최근에 한국항공우주가 외국계 지분이 펀드에서 8%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집중하셔야 되는 게 한국항공우주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이 조선과 방산을 보고 있기 때문에 집중해야 되는 건 항공 쪽을 또 집중을 하셔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항공기 엔진 관련돼서 정말 좋은 회사 하나 발견을 했거든요. 그래서 요거 제가 히든 종목 말씀드릴 거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 히든 종목이 뭐냐면은, 자, 히든 종목이 뭐냐면요. 일단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우리가 지금 조선이랑 이 방산 쪽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근데 아셔야 되는 게, 방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무기 수출 관련된 부분인데, 사실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전차 관련된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매출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과. 근데 조선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LNG선에 대한 기대감도 맞지만, 사실 미국의 군함을 다시 한번 생산하겠다,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조선이 올라가는 이유도 방산이랑 많이 겹친단 말이죠. 그럼 생각해보면은 바다, 땅, 조선과 전차 전부 다 같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못 가는 게 뭐예요? 하늘. 항공 쪽이죠. 항공 쪽. 근데 핵심은 뭐냐면, 항공 쪽이 왜 못 가냐면 우리나라 전투기 기술력이 딸리는 게 아니에요. KF-21 곧 양산을 앞두고 있는데, 자, 이 전투기만 수출해도 몇 조는 벌 겁니다. 근데 이 전투기 수출을 못하는 기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여기 들어가는 엔진이 뭐예요? 엔진이 바로 미국 보잉사에서 가지고 오는 엔진이요.
아니 보잉에 사오면 되잖아. 못 사온다라는 거. 왜? 미국에서 규제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이슈를 잠깐만 보면 자, 우리가 이 기사를 보셔야 되는데요. 24년도 9월 보시면 자, KF-21 스텔스기 전환땡 국산 엔진 달가 100조 파급 효과 첨단 항공 엔진 국산화 시동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 이 수출 관련된 부분을 한번 읽어보시면요. 자, 뭐요? 자, 현재 항공 엔진을 자체 기술로 개발할 수 있는 국가는 10개국 미만이다. 이들은 높은 수출 통제 등을 통해 항공 엔진 기술을 보호하고 있고 현재 KF-21 수리온 등 국산 항공기에도 외국산 엔진이 탑재되는데 이를 수출할 때 엔진 생산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어려움이 따른다. 특히 미사일 기술 통제 등에 따라 6세대 유무인 전투기에 대한 엔진 수입 수출은 엄격히 통제된다라는 내용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 역시 이 엔진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정말 이 기술력이 중요하구나.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돌파구는 뭐예요? 항공 쪽의 길을 열기 위해서는 엔진의 국산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최근에 한국 항공우주의 흐름을 보면 이 정부에서 국산 엔진화를 추진한다라고 하고 나서부터 한국 항공우주의 주가가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바닥 대비 거의 2배의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자, 이 상승의 이유는 뭘까요? 바로 미국의 3대 펀드인 자, 보시면 피델리티 매니지먼트에서 지분을 엄청나게 늘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보시면 지분율 자체가 자, 몇 프로요? 8%까지 늘어났습니다. 자, 이유가 뭐겠어요? 이유가 성장성을 봤다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막혀있던 수출길이 어떻게 뚫린다라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요. 막혀있는 수출길이 국산화 엔진을 통해서 뚫리게 되면 이 성장성은 절대로 무시하지 못할 만한 상승이 나올 거고 이러한 기술력을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 회사 피델리티 매니지먼트도 미래 성장성을 보고 투자를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은 무엇이겠느냐라는 관점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항공기 엔진 관련된 종목을 반드시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제가 이 종목을 잠깐만 좀 보여드리면요. 자, 여러분 집중하셔야 됩니다. 잘 봐봐요. 2021년도부터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어나고 영업이익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했습니다. 뭐요? 턴어라운드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올라가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바로 UAM, 드론과 이 방산 부분 관련돼서 상승이 나오고 있고 현재 구간에서 얘네가 하는 건 항공기 엔진 부품을 공급을 합니다. 근데 이 부품 같은 경우도 해외로 수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즉 뭐냐면 이 회사가 항공기 엔진 관련돼서 국산화 추진에 대해서 가장 큰 수혜주다라는 겁니다. 지금 구간에서 영업이익이 돌아섰고 매출이 늘어나잖아요. 근데 이 회사의 주가 차트를 보게 되면 잘 봐봐요, 여러분들. 2020년도부터 지금까지 주가가 이 13,000원부터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죠. 실적과 매출과 영업이익은 계속적으로 올라가는데 주가의 흐름은 어때요? 빠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뭐다? 매집의 흐름으로 봐야죠. 영업이익과 매출이 올라가는데 주가는 빠지고 있잖아요. 이거 무조건 타이밍 잡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봐봐요. 바닥에서 강력한 거래가 들어오고 박스권 이탈시키면서 하락 매집을 진행 중이잖아요. 그럼 이거는 이슈만 받으면 상한가 5방, 6방 날아가는 종목처럼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란 말이에요. 시총이 워낙 가볍기 때문이요. 그래서 이 종목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한번 잡아가 보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정말로 이 강력하게 5배, 6배 충분히 또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 금방. 그래서 이게 이슈만 받으면 돼요. 영업이익 보셨겠지만 시가총액 360억밖에 안 되는 게 말이 안 되고 애초에 상장 주식 대비해서 유통 주식 적어요. 진짜로 그래서 시가총액은 200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가시면 좋겠고 이 항공기 엔진 관련된 부품 받아가고 싶다라고 하시면 제가 간단하게 번호 하나 남겨놓을게요. 몇 번이죠? 010-9201-6329 위쪽 번호 010-9201-6329로 9201-6329로 간단하게 항공이라고 남겨주시면 여러분들 이 종목 보내드릴 거고요. 당연히 무료로 보내드릴 테니까 항공 남기셔서 이 종목 꼭 받아가시고요.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TXR 로보틱스. 이 종목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 제가 요렇게 이 금요일이거든요. 3월 28일 금요일에 자, 우리가 이 로봇주 이 TXR 로보틱스 분명하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주가 얼마요? 자, 22,200원이었습니다. 금요일에. 그죠? 자, 이 종목 제가 찍어드리면서 뭐라 그랬어요? 인생역전 로봇주 TXR 로보틱스 반드시 확인해라 라고 말씀드렸고, 이 종목 어떻게 됐습니까? TXR 로보틱스. 자, TXR 로보틱스 어떻게 됐어요? 저가 2만원 대비해서 오늘 최고가까지만 따지면 주가가 25% 이상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텔레그램 방에서 종목에 대한 공유도 도와드리고 히든 종목도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요 부분들 입장하실 분들은 간단하게 항공이라고 남겨주시면 이 엔진 관련된 히든 종목 보내드리고 텔레그램에 입장 도와드릴게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